소멸시효 관리는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시킨다. 소멸시효 관리가 뭐예요? 소멸시효라는 게 뭐예요 대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의사에 상관없이. 자, 내가 그저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언제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내 권리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니 그 기간을 갖다가 내가 어떤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권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거니? 회사 있잖아요. 회사도 그렇지만 개인도 그렇고, 그죠? 자산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채권, 받지 못하는 미수 채권 있지 않습니까? 미수 채권에 대한 거죠. 시효를 한번 따져보세요. 시효가 음식 채권,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교육한 채권, 물품, 그죠? 공급한 채권, 시효가 다 틀려요. 그 채권, 여러분의 업종에 맞는 시효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자, 시효 관리를 하는 목적은 뭐가니? 모든 사람들이, 아, 이게 이렇게 됐을 거라 생각하고 다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게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원위치 시켜야 돼요. 원위치. 되게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 우리 보면 시효 기간이 있는데, 시효 기간이 있는데, 일반 채권은, 그러니까 개인 간에 거래한 채권이지, 그건 10년이에요. 즉, 개인 간에 돈 주고 받고 못 받은 거, 10년 동안 그냥 있어도 10년이 지나가니까 권리가 살아있어요. 즉, 10년 내가 어떤 내가 법적 조치를 해서, 하거든 뭡니까? 이게 뭡니까?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이런 거죠. 우리 보면, 시효가 틀린데, 금융채권은 시효가 5년이고요. 민법제 64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상행이 일한 채권의 시효는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기 시효를 적용하면 단기 시효를 또 적용받을 수 있대. 그래서 보면 민법에 가보면 3년의 시효 받는 게 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뭔가니?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물의 대가. 즉 뭐예요? 거래했는데 계속 거래하는데 계속 주고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거래 끝날 날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물론 그 끝난 그 다음에도 보면 우리가 보면 그 잔고조서를 보내요. 그 잔고조서를 보내면 회계부서에서 1년에 2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맞다고 확인을 받아온다든지 내가 이자를 받아온다든지 상대방한테 뭡니까? 채무가 있다 확인서를 받아온다든지 원금 일부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원래부터 3년이니까 이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채무 확인서를 보내는데 답이 없고, 만나지도 못하고, 확인도 없고, 그로부터 3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마지막 거래. 좀 객관적인 게 보면 우리가 그 세금계에서 발행한 거를 보겠죠? 마지막 거를 보내는데 시효가 끝나고 없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시효 완성이라고 그래갖고, 3년 다 된다면 돈 줘.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줄 수 있죠. 소송 가능해요. 소송하시면 돼요. 그 사람 재산이 있어요? 부동산 가압류 가능하시고, 예금 채권 가압류 돼요. 채권 있는 거면 입증되면. 근데 문제는 뭔가니? 둘이 법원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 가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아무 소리도 안 하면 돼요. 줄 거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럼 끝나요. 근데 문제는, 재판장님, 제가 줄 돈이 있지만 이건 시효가 넘었습니다. 그 소리 하면 여러분이 뭡니까? 재판 진단소리예요. 그게 시효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당장 받지 못하지만 완성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그래서 보면 1년이 있는 것도, 그죠? 1년 채권이 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다 틀리죠. 그죠?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채권은 뭐냐? 이 채권 10년 가요. 10년 가는 거죠. 수표 채권 있지 않습니까? 수표가 부도되면 수표 채권은 6개월이에요. 시효가. 6개월이라고. 즉 뭐냐? 부도가 됐다. 부도가 됐는데 금고성이 늦다. 통보받고 금고성이 넣고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청구했다. 소송했다. 이겼다. 그걸 가지고, 그죠? 집행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안 나올 때 얘기예요. 나와서도 가만히 있을 때. 근데 문제가 상대방이 시효 주장하면 재판 진단 소리죠. 근데 이런 채권도 여러분이 재판에서 승소가 되지 않았으면 10년 동안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권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죠. 지금 내가 돈도 못 받는데 무슨 소송을 해서 비용을 더 들어갈 거냐? 그 생각을 하실 건지, 지금은 못 받지만 이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은 뭡니까? 우리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효의 중단 조치가 필요한 거죠. 중단은 뭐라고요?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종착점으로 가지 않습니까? 종착점을 못 가게 막는 조치가 중단 조치죠. 막으면 어떻게 해요? 중단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끝나면 가는 거죠. 즉 이런 거예요. 지금 3년의 시효인데 2년 8개월째 재판을 민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이 제출돼서 딱 접수되는 순간 시효는 중단돼요. 그로부터 재판은 6개월에 열릴 거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서로 재판 걸리는 거는 뭐 1심, 2심, 뭐 3심 뭐 계속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끝났다. 끝난 시점에서 뭡니까? 끝난 시점에서 승소가 된 10년의 시효가 가는 거고요. 끝났는데 내가 재판 졌다 온 거가 끝난 시점에서 그 나머지 차이 되면 시효가 완성되는 거죠. 그동안에 뭐예요? 중단 조치를 또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구하는 방법이 중단시키는 게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죠?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6개월 연장된다든지,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또 제일 편한 게 승인이죠. 승인은 뭐예요? 자기가 그 채권이 있다고 자기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집을 각서를 받아온다든지, 이자를 얼마 줬다고 확인서를 받아온다든지, 지금 가다 채무자를 만났어요. 모처럼 만났어요. 그 사람 돈 있습니까? 없을 수 있죠. 그럼 그냥 보냅니까? 조용한 데 가서, 그죠? 여러분, 다이어리 갖고 다니시다. 펼쳐놓고, 각서 쓰면 안 써요. 그 사람 무서워서. 협조문은 언제까지 있는데 갚도록 노력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시효 중단이죠. 자기 시효 포기죠. 이런 중단 조치. 이걸 통해서 뭡니까? 이걸 통해서 내 채권을 갖다 연장하자는 거죠. 지금 짧은 시간이나마 굉장히 중요한 제가 메시지를 전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채권이 그죠? 없어지면 안 돼요. 보존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저는 영업직군에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관리직, 특히 회계나 자금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산이 날아가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뭡니까? 마인드를 다 같이 갖고 있으면서 같이 뭡니까? 관리하는 이런 그죠? 생각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